예, 안녕하십니까. 소음박사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리와 층간소음이, 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2탄에 그쳐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소리와 소음, 그 다음 더 나아가 층간소음이라는 어떤 부분들까지 확대를 좀 시켜서 봤고, 오늘은 이제 소리와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가 왜 이렇게 좀 다르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조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리라는 부분과 소음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리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 귀로 느끼게 되는 공기의 진동, 이 부분 자체가 우리 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청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모든 공기의 진동을 우리가 소리라 그러게 되는 것이고, 소음이라는 부분 자체는 모든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귀로 들리게 되는 이 소리 중에서 사람이 듣기 싫어하게 되는 소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는 소리를 우리가 소음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음이라는 부분 자체는 굉장히 주관성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으로서 위층에 똑같은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라도 부부가 있더라도 그 아내는 괜찮다고 하는 반면에 남편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어떤 표현을 하는 또는 반대의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층간소음이 어떤 사람이 느낀다고 했을 때, 아니 나는 뭐 저 정도 소리도 못 참어, 이 정도는 참아야지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이런 형태로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소리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소리고 어떤 사람은 소음이기 때문에 또 한 소리의 층간소음이라도 다 다르게 느끼는 것은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층간소음 이런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왜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가 사회적으로 끝이 없이 문제가 되고 있고 향후에 더 파장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능력 중에는 어떤 능력이 있게 되냐면은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듣고자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인데, 이 층간소음에 비유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것은 굉장히 시끄러운 칵테일 파티 효과를 열고 있을 때 음악 소리라든가 사람의 말소리로 해서 주위의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는데, 영수라는 사람이 이 칵테일 파티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다가 굉장히 시끄러운 주위의 소리에 비해서 누군가가 영수야라고 자기 이름을 외쳤을 때는 그 사람은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혼자 고개를 돌려서 소문 쪽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것은 본인이 듣고자 하는 소리, 더 나아가면은 익숙한 소리를 반응을 하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위층에서 예를 들어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피아노 소리, TV 소리, 걷는 소리, 모든 어떤 뛰는 소리, 이런 부분들이 모든 소리 중에서 내가 느끼는 부분들이 듣기 싫은 소리가 뛰는 소리고 그 다음에 걷는 소리다라는 부분 자체로 이 소리를 소음으로 느끼기 시작을 했는데, 한 번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에 바람직하다고 느끼지 않는 어떤 이 스트레스가 왔을 때는 칵테일 파티 효과에 의해 가지고 그 유사한 소리가 들렸을 때는 무조건 그 소리 자체를 주위 사람은 못 듣더라도 본인은 혼자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칵테일 파티 효과에 의해 가지고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는 끊임없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내가 1년 동안 시달려서 너무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5층 사람이 6층 소리에 너무 괴로웠다라고 봤을 때, 그래서 내가 6층 사람만 없어진다라면 이 소리에서 해방이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운이 좋아서 위층 사람이 이사를 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똑같은 발자국 소리는 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발자국 소리 부분 자체가 바로 어떠한 효과가 발생이 되냐면은, 내가 그 옛날에 들었던 유사한 소리에, 듣고자 하는 소리에 들을 수 있는 능력으로서 역시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를 끝없이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반대로 내가 이사를 가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다른 층으로 이사를 갔을 때 그 시를 벗어나서 그 층을 벗어나서 다른 동에 다른 층으로 이사를 갔을 때 위층에서 들리는 유사하게 들었던 발자국 소리와 뛰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 작든 크든 그 미세하게 들리던 이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 효과가 나온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피해자가 한번 피해를 보신 분들이
벗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층간소음, 이래서 층간소음의 정의라는 부분 자체는 뭐냐면, 말 그대로 뭐냐면, 층간소리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층간소음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위층에서, 층간에서 들리게 되는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로 바뀌었을 때 층간소음이다라는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층간소음의 정의로 봤을 때 여기에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음을 우리가 층간소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위층과 아래층 여기에서 들리게 되는 소리를 우리가 소음이다라고 표현하게 되고, 그 종류로 나누게 보면은 공기 전달음과 직접 전달음이 있게 됩니다. 공기 전달음은 공기에 의해서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어떤 작은 구멍이든 큰 구멍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고, 직접 전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체를 울려서 아래층에 들리게 만드는 어떤 음을 우리가 직접 전달음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기 전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량소음, 말소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악 소리라든가 이런 소리들, 그다음에 위층에서 들리는 또는 아래층에서 들리게 되는 TV라든가 사람들 말소리가 여기에 소음으로서 들리게 되는 현상이고, 직접 전달은 고체음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발걸음 소리라든가 아이 뛰는 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여기에서 한 실에서 소음원이 있다면은 소음원 자체가 천장에 어떤 우리가 그 구멍을 통해서 덕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형태로 들리게 될 때 이 부분 자체가 공기 전달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주로 이렇게 들리게 되는 어떤 부분 자체는 우리가 집 안에 보면은 여러분 관리소에서 방송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보면은 화장실의 환기구를 통해서 들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공기음이 되는 것이고, 고체음이라는 것은 위층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뛰고 어른들이 걸었을 때 쿵쿵쿵 하는 부분들 자체가 뭐냐면 이 진동, 바닥을 통해 가지고 올라오거나 또는 이런 어떤 모서리를 통해서 벽을 통해서 올라가서 내려오거나 천장을 통해서 내려오거나 이런 어떤 부분들로 되었을 때 바로 고체음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의 벽과 바닥은 이웃과 공유하는 것이다. 이 소음박사 TV에서 이제 이런 어떤 포스터를 신청하시면은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거문화개선연구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주거문화개선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포스터 신청란에 포스터를 신청하시면은 이 포스터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극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의 소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열을 그림이 보기 좋게 나열을 해놨고 시간대까지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음의 기준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 것인가도 이렇게 나열을 좀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포스터를 신청을 해주시면 여기에 맞는 어떤 포스터 자체를 저희들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아파트에 붙이셔서 활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시리라 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또 소리와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가 무엇인가라는 부분 자체를 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의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종류별에 따른 어떤 우리가 법적인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과연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 자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